HLB가 304만 주의 거래량으로 7.01% 상승하며 추세 반등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과대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큰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장 초반부터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급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개인은 38만 주의 순매도로 3거래일 연속 매물을 쏟아냈으며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수로 개인의 물량을 받아주었습니다. 6월 26일 외국인이 역대급 실망 매물을 쏟아내며 최근 5거래일과 3개월 수급이 외국인의 매도 우위로 바뀌기는 했지만 CRLU는 물론이고 중장기 수급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해부터 진 회장이 반복적으로 말을 바꾸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연이어 발행하자 이에 대한 경고라도 하듯이 6월 26일 161만 주라는 역대급 매물을 일시에 쏟아냈지만 이후 3거래일간 순매수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우호적인 포지션으로 변경한 모습입니다. 최근 급락과 금일 급반등을 짧게 요약하자면 가벼운 말 실수에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주식판의 생리인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연이어 3번이나 말을 뒤집으며 유증과 전환사채 발행을 반복하다 보니 이번에는 하방 세력들에게 좋은 빌미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빌미로 하방 세력들은 찌라시까지 동원하며 총공세를 펼쳐 예상보다 깊은 조정이 나왔으며 지난주 화요일까지 완벽에 가까운 모양새를 보여주었던 일봉과 주봉의 추세는 일순간에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FDA와의 미팅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으며 이후부터 순매수로 전환해준 것이 금일 반등의 매개체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오너가 제 할 일을 묵묵하고 정직하게 수행하다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거나 수시로 말을 바꾸며 투자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태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사측과 진 회장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기관의 수급을 주도하는 금융투자는 50억 가까운 순매수로 지난 5월 27일 이후 최대 순매수를 기록하며 주가 반등에 일조한 모습입니다. 금일 특징적인 모습은 하반기 첫 거래일을 맞아 그동안 고금리 이슈로 약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동반 강세를 보인 것입니다. 직전에 업로드했던 25일 영상에서는 하반기부터는 금리나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의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전망해드렸는데 제약바이오주는 물론이고 그동안 고금리에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하반기 첫 거래일부터 추세 반등을 알리는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전일 장대 음봉을 하루 만에 상당 부분 잠식한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트 분석에 있어서 거래량과 함께 추세와 파동이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단기 향방을 파악할 때는 일봉의 기세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원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출량파 차트 이론에서는 장대 양봉의 시가를 3거래일 이내에 훼손하면 예후가 안 좋아질 확률을 70% 이상으로 보며 하루 만에 하회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하루 만에 하회하게 되면 추가 하락의 강도 또한 크다는 것이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6월 26일에는 장대 양봉의 시가를 하루 만에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직전일의 거래량도 넘어섰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처럼 장대 음봉을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면 강력한 추세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금일 직전 거래일 음봉을 완전히 상쇄시키지는 못했지만 금일 포함 3거래일 안에 전일 음봉의 시가를 회복하게 되면 강력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에 숙련되지 않았다면 조금 어려운 분석일 수 있는데 현재 차트 모습은 추가 파동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 25일 시가의 저항력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파동 없이 이대로 V자 반등이 나와준다면 6월 25일 양봉에 물려있던 물량들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매물로 출회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출량파의 차트 이론입니다. 당연히 V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물 출회가 덜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거래량으로도 손쉽게 돌파할 수 있지만 6월 25일 양봉을 돌파하려다가 시가조차 넘지 못하고 깊숙한 조정 파동을 만들게 되면 저항력은 증폭될 것입니다. 역시나 심리적인 요인으로 6월 25일에 물려있던 매물들은 해당 일봉의 시가를 기점으로 상당 부분 출회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돌파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FDA와의 미팅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FDA에서 어떤 요구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동안의 등락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을 만큼 FDA와의 미팅 결과에 따라 주가의 단기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FDA와의 미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제어가 신청 기간일 것입니다.
엘레바 정세호 대표는 아스코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연방규정집에서 제시한 퍼실리티의 범주를 예시하며 CRL에서 지적한 퍼실리티가 별다른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짧게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FDA가 예상보다 많은 걸 요구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소소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만큼 8월쯤에 제어가 신청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클래스 1의 심사기한은 2개월이고 클래스 2는 심사기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클래스 1을 받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클래스 1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 클래스 1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은 아니기에 클래스 2를 받는다고 해도 실망 매물이 과도하게 출회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예상했던 것보다 FDA의 요구사항이 까다롭다고 해도 임상이나 약의 효능에 대한 유효성 관련 문제 제기만 없다면 역시나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64,200원의 시가를 형성한 지난주 일봉이 눈에 띄는데 해당 일봉의 시가를 넘어서서 안착한다면 해당 음봉은 강력한 우군으로 자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봉만 놓고 본다면 지난주에 양봉이 나온 것보다 음봉으로 마감한 것이 거시적으로는 좀 더 보기 좋은 차트의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은 양봉으로만 상승하면 모래성같이 쉽게 무너지지만 음봉이 적절히 배합되면 지지력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기금은 전환사채 이후 매물을 내놓기도 했지만 금일 소소하게나마 순매수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순매수 규모 이상의 상징성이 있는 연기금은 2024년에는 여전히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랜만에 급등이 나와주며 2차전지 반등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금일 양대 시장은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를 이끌었는데 코스피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4.36% 상승하며 섹터 등락률 최상단에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으며 코스닥 또한 제약바이오 섹터가 4.18% 상승으로 등락률 순위 맨 앞자리를 차지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 제약바이오주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도했다는 것을 시총 상위권 종목들의 등락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직전 영상을 포함하여 자주 강조했듯이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의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수의 상승에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는데 코스피는 0.23% 상승에도 하락 종목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대 시장 시총 1,500억 원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7% 넘게 상승한 HLB가 중상위권에 머물 정도로 중견 제약바이오주의 약진이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경제 사정이 유난히 좋지 못한 것은 부담이지만 양대 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압도적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손해보고 떠날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이며 외국인들의 순매수 비중이 높은 HLB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HLB그룹주를 비교해보면 HLB가 리보세라닙 관련 대장주다운 면모를 보여주며 그룹주를 리드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테라퓨틱스는 연내에 임상 3상이 종료 예정인 신경영양성 각막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암 1차를 위시한 리보세라닙 관련 HLB그룹주의 조정파동에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27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300만 주로 찌라시를 동원해가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친 만큼 공매도 잔고도 조금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만 공매도 세력들도 7월 2일 FDA와의 미팅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감 속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출량파 멤버십 안내 사항입니다. 출량파 멤버십이나 HLB 대응 내역에 관심이 없다면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량파 멤버십 추천 종목은 여전히 지수를 압도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출량파 최선 5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으며 HLB 대응 전략을 매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마감 종목 수익률의 합계는 1671.4%이며 손실률의 합계는 548.9%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수익률 합계는 502%입니다. 최근 2개월을 살펴보면 5월 수익률의 합계는 442.4%이며 손실률의 합계는 72.3%입니다. 6월 수익률의 합계는 364.2%이며 손실률의 합계는 85.3%로 손실률보다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해도 장기 물량과 단기 대응 물량을 구분해서 소소하게나마 변곡점마다 대응한다면 차익을 챙겨가며 장기 물량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멘탈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 또한 장기 물량과 단기 물량을 구분하여 HLB를 변곡점마다 대응하고 있는데 CRL 이전에도 정교한 매매 타점을 선보였지만 CRL 이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 대응에서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RL 이후 HLB를 단기적으로 대응하여 익절로 마감한 수익률의 합계는 219%이며 같은 기간 손실률의 합계는 9%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매 타점인데 비고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당일 일봉의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공략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기 대응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숙련되지 않은 분석가나 주린이들의 변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로 손실을 보는 것은 차트의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며 출향파가 강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만 지켜준다면 HLB는 단기와 장기 투자 모두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채널은 3가지 플랫폼에서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향파 멤버십은 코덱스 레버리지나 SK하이닉스 같은 출향파 최선호주를 추천하며 장기 보유 종목으로 HLB 주요 그룹주를 장중에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출향파 멤버십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플랫폼의 장단점을 확인하신 후에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